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7번 나갈 차례죠. 그래서 문제 7번은 요 특별 피난 계단의 요 계단실하고 부속실하고 재현 설비에 관한 것인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재현 구역의 선정 기준 4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그 관리사 시험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예전에. 그래서 재현 구역의 그 선정 기준은요, 요 계단실 및 요 부속실을 갖다가 동시에 재현하는 것, 그 다음에 요 단독 재현하는 것이 요 부속실만 단독으로 재현하는 것, 그 다음에 요 계단실만 단독으로 재현하는 것, 그 다음에 요 비상용 승강기에 요 승강장만 단독으로 재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동시에 재현하는 것, 계단실하고 부속실, 단독으로 재현하는 것은 부속실하고 계단실하고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요 3가지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 물음 2번은 재현구역하고 옥내와의 그 차압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요 여러분이 그 평상시 요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요 60N하고 화재 시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110N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그 압력을 계산해서 빼주면 돼요. 자, 그러면 평상시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을 우리가 P1이라고 했을 때, 이 압력이라는 것은 힘을 갖다가 뭘로 나눠준 거예요?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힘이 평상시에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이 60N이죠. 자, 문의 단면적은 출입구의 크기가 1m 곱하기 2m죠. 그래서 계산하면 30N/m의 제곱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단위가 바로 N/m의 제곱이 파스칼이죠. 다음 화재 시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여기서 압력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힘이 지금 110N이 필요하죠. 문의 단면적은 1m 곱하기 2m죠. 그래서 계산하면 55Nm/m의 제곱 파스칼이 되는 거죠. 자, 압력 차이 델타 P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겠죠. 55에서 30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25 파스칼 Nm/m의 제곱이 되는 거죠. 다음 8번 넘어가죠. 자, 8번은 요 펌프의 자동 기동 방식인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 요 압력 챔버가 있는데, 요 압력 챔버 내부에 일정 양의 그 공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밑에 부분은 이제 물이 가압된 상태이고, 요 윗부분은 압축 공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압축 공기가 있으면 배관 내 수격작용이 발생이 되더라도 그 충격을 흡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압축 공기가 있음으로써 이 압력 스위치의 접점이 쉽게 붙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압축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을 경우에 공기를 갖다가 교체하는 그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재충전하는 방법. 그래서 맨 처음 할 일은요, 원래는 맨 처음 할 일이 요 MCC 제어반 있죠. 요 MCC 제어반에서 요 주펌프하고 요 충압펌프의 기동을, 운전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놓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즉, 여러분이 MCC 제어반에 가면 요 스위치가 있죠. 주펌프 운전 스위치가 있고 충압펌프에 그 운전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가운데 놓으면 이게 그 정지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은 요거는 수동,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자동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충업 펌프도 마찬가지예요. 정지, 여기 수동, 이쪽이 자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 공기를 교체하려면 맨 먼저 주펌프 가서 정지 위치에 놔야 되겠죠. 충압 펌프도 마찬가지로 정지 위치로 놔야 되겠죠. 왜냐면 펌프가 기동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맨 먼저 할 일은 요건데, 문제에 주어져 있어. 현재 펌프는 작동 중지 상태다. 즉 MCC 제어반에 가서 지금 정지 위치에 놨다는 거예요. 주펌프하고 요 충압 펌프를, 운전 스위치를 정지로 놓은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밸브 A를 이제 폐쇄를 하고 이 안에 있는 물을 다 빼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물을 다 빼려면 밸브 C하고 밸브 B를 갖다가 개방을 해서 압력 탱크 내에 물을 배수시켜야 되겠죠. 자, 물이 다 배수가 되면은 다시 밸브 B하고 밸브 C를 갖다가 폐쇄를 하고, 그다음에 펌프를, 주펌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 충압 펌프만 이용하는 거죠. 이 충압 펌프의 그 운전 스위치를 어디로 놔요? 자동으로 놓는 거예요. 자동으로 놓으면 이 배관 내에 압력이 떨어지면요, 요 압력 스위치가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옥내 소화전일 경우에. 그래서 여기에 주펌프에 요 압력 스위치가 있고요, 충압 펌프에 그 압력 스위치가 있죠. 그래서 물을 다 빼면 요게 다 붙어버려요. 요게 붙으면 펌프가 자동일 경우엔 기동이 되는데, 지금 정지 상태에 놨기 때문에 압력 스위치가 붙더라도 펌프는 기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충압 펌프만 자동으로 놓으면 충압 펌프만 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압 펌프에 의해서 이 밸브 A를 개방을 해서 압력을 채우는 거죠. 물이 올라가면서 이 안에 있던 공기가 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밸브 A를 개방을 해서 이 압력 탱크를 가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충압 펌프가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관 내 압력이 차면은 이 떨어졌던 압력 스위치가 다시 중간쯤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것도 같이 배관 내 압력에 따라서 주펌프의 압력 스위치도 올라가요. 그래서 펌프는 자동 정지가 되는 거죠. 그 후에 지금 요 주펌프 정지에 있었죠. 요걸 자동으로 놓으면 작업이 끝난 거죠. 요거 자동으로 놓더라도 펌프는 안 돌죠. 왜 그러냐? 이미 압력이 채워졌기 때문에, 충압 펌프에 의해서. 그래서 문제 8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현장에서 점검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경유를 갖다가 저장하는 옥외 저장 탱크의 높이가 7m, 직경이 10m인 콘루프 탱크에다가 2형 포방 출구, 그다음에 옥외 보조 포소화전 2개가 설치되었을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보시면 여기서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문제가 좀 어려워요. 자, 경유가 이제 우형물이에요. 근데 우형물인데 이게 몇 석유류냐면 이게 2석유류, 제4류에 제2석유류죠. 요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럼 2석유류가 요 인화점이 요게 70도씨 이상,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료연물은 석유류 계통이기 때문에 특수인화물 1석유류, 그다음에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다 인화점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유가 제4류의 2석유류인데 인화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 고정포 방출구의 요 방출량하고 방사 시간을 계산을 할 때는요, 사류연물에 여기 인화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이죠. 요걸 갖다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형 포방출구죠. 그러면 요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이 기준 포수용액량하고 방출률을 갖다 여러분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120리터 퍼 제곱미터고요. 표준 그 포수용액량. 그다음에 방출률은 4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라는 거죠. 1분에 1제곱미터당 4리터예요. 근데 제곱미터당 120분이면 여기에다가 몇 분 방사 시간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30분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그래야 120이 나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쉽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요 물음 그 1번은 뭐를 물어봤냐? 포소와 약제량이에요. 포소와 약제량. 그래서 이 포소와 약제 그 양은요,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양하고 그 다음에 보조포 소화전 있죠. 요 두 개 필요한 양을 다 합쳐야 여러분이 포소와 약제의 양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약제량 Q는요, 요 단면적 곱하기 단위 포소화 수용액의 양, 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죠. 여기에다 방사 시간, 여기에 약제 농도 곱해주면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약제 그 무게가 되는 거죠. 약제 무게가 아니고 약제 부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콘 루프 탱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놈은 지금 탱크의 그 직경이 몇 미터라고 주어져 있냐면은 10미터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 전체가 다 액 표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콘 루프 탱크 말고 플로팅 루프 탱크 있죠. 요 놈은 요 안에 콘 루프, 즉 불연성의 지붕이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액 표면적은 요 부분만 액 표면적이 되는 거예요. 즉 콘루프 탱크가 약제 소요량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요 A는 4분의 파이 직경의 제곱이죠. 그래서 4분의 파이 D의 제곱. 요게 바로 액 표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120리터 퍼 제곱미터는 요게 바로 뭐예요? Q1이죠. 요게 바로 방사시간 T예요. Q1하고 T를 곱한 값, 요게 지금 주어진 거죠. 그래서 Q1하고 T를 곱한 값이 120리터 퍼 제곱미터죠. 여기에 약제의 농도 3%니까 100분의 3을 곱하면 282.74리터가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원액의 양이죠. 그다음에 보조포 소화전은 NS 곱하기 8000리터인데 이 N은 호수의 접결구 수예요. S는 약제의 농도. 자, 5개 보조포 소화전이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래서 2개 있기 때문에 뭐 쌍구형 이런 언급이 없으니까 하나로 간주해야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약제의 농도 3% 100분의 3 곱하기 8000리터. 8000리터라는 것은 한 개당 분당 얼마씩? 400리터씩 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20분 곱하면 8000리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액의 양이 480리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문제는 지금 각각 구하라고 그랬죠.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약재량, 그 다음에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약재량,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모터 동력, 펌프의 모터 동력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펌프의 모터 동력은 교재는 0.163으로 했네. 0.163보다는요 물의 비중량, 그 다음에 토출량, 세제곱퍼 세크죠. 그 다음에 전량정 H, 그 다음에 102 곱하기 효율, 나누기 효율, 전달계수 K죠. 그래서 여기서는 포지만 비중량을 그냥 대부분 물이 포가 지금 3% 아니면 6%죠. 자, 3%용은 이게 원액이 3%. 그럼 물이 얼마가 되겠어요? 97%죠. 원액이 6%면 물이 94%예요. 거의 물이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비중량 여러분이 1000을 대입하면 돼요. 그 다음에 Q는 펌프의 토출량이죠. 그래서 이 펌프의 토출량은 고정포 방출구에서 그 분당 토출하는 양하고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포 수용액의 양 같이 여러분이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분당 수용액의 양은요, 요 단면적에다가 요 직경을 곱하면 되겠죠. 요게 바로 단면적. 그다음 표준 방사량이 제곱미터당 몇 리터였어요, 아까? 제곱미터당 1분에 4리터죠. 그래서 제곱미터당 1분에 4리터를 곱해주면 분당 필요한 포 수용액의 양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보조포 소화전은 2개죠. 보조포 소화전 1개가 분당 400리터씩. 그래서 계산하면 펌프의 그 토출량은, 즉 원액하고 물하고 합친 양이 포 수용액이죠. 요놈이 1114.16 리터 퍼 분이죠. 그래서 요걸 세제곱으로 하면 1.11 세제곱 퍼 분이죠. 요놈을 갖다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1 세제곱 퍼 분이니까 세크로 해주려면 6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량정은 조건 1번에 보면 낙차 수두하고 마찰 손실 수두 합쳐서 55m죠. 여기에다가 폼 챔버의 방사 압력이 0.3메가파스칼이니까 이게 3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전량정은 여러분이 85m로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량정은 85m. 요거 102로 나눠주고요. 펌프의 효율 65%니까 0.65. 그 다음에 여유율, 전달계수 K는 1.1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26.09 kW죠. 물론 교재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그 0.163으로 계산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더 좋은 방법이죠. 유체역학을 했다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푸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 거 10번으로 넘어가죠. 자, 10번은 펌프의 그 성능시험 배관 관경을 보기에서 선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노즐에서의 그 방수량 Q는 0.653 D의 제곱 루트 10P죠. 여기서
Q는 단위가 뭐예요? 예, RPM이죠. 리터 퍼 분이죠. D는 관경으로서 단위가 밀이에요. P는 방사 압력으로서 예, 메가 파스칼이 되겠죠. 주어진 값을 갖다 여기다 다 대입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D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0.653 루트 10P분의 뭐예요? 그대로 Q가 되는 거죠. 그럼 양변에 루트를 같이 씌워두죠. 그럼 결국 여기서 루트 D의 제곱은 그대로 D가 되죠. 루트 0.653 루트 10P죠. 분의 Q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펌프의 그 성능은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할 경우에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격 토출량의 150%를 적용하기 때문에 Q는 1.5배를 해줘야 되죠. 전격 토출압의 65% 이상이니까 이 P에다가 0.65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0.65에다가 10P를 해줘야 이게 바로 펌프의 성능시험 관경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 식에다 여러분이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Q는 지금 얼마예요? 자, Q는 원래 여러분 펌프에 보면은 명판이 있어요. 명판. 펌프에. 이 철판으로 이렇게 그 각인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그 토출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토출 압력도 나와 있죠. 이게 사실은 전격 토출량이고 이게 전격 토출 압력이에요. 근데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런 걸 주어지지 않았으면 구해야 돼요. 여기 전격 토출 압력은 나와 있네요. 0.4 메가파스칼이라고. 그래서 P는 전격 토출압은 0.4 메가파스칼. 자, 펌프의 전격 토출량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펌프의 분당 토출량을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옥내소화전은 N 곱하기 130 리터 퍼 분이죠. 그래서 지금 3층에 5개니까 5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650 리터 퍼 분이 펌프의 전격 토출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세제곱미터를 할 필요 없죠. 이게 RPM이니까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5배에다가 Q 값이 지금 650 리터 퍼 분이죠. 그래서 650 곱하고 그 다음에 0.653에다가 루트 0.65에 10P죠. P가 지금 0.4 메가파스칼. 여기다 루트 씌워서 계산하면 30.43 미리가 나오죠. 요거보다는 바로 크고 가장 가까운 값. 그래서 그 표에 보면 여기 32mm가 있죠. 30.43보다는 크고 가장 가까운 값. 그래서 32mm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요 상세 해설 쪽에 있는 요 펌프의 성능 요거 암기 꼭 하세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최저 운전 시 전격 토출압의 14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에 전격 토출압의 65% 이상이 될 것. 성능시험 배관. 성능시험 배관은 이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하죠. 토출측에 요 체크 밸브 있고 여기 개폐 밸브 있는데요. 이 이전에서예요. 여기 유량계 있고
이게 유량 조절 밸브가 있는 거죠. 물론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릴리프 밸브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능시험 배관은 이 펌프의 출축에 있는 요 개폐 밸브 이전에서 성능시험 배관 해야 되고요.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해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 밸브,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 설치한다는 거. 그래서 요 놈이 개폐 밸브고요. 명칭이 요 놈이 유량 조절 밸브, 요 놈이 유량 측정 장치예요. 즉 유량계죠. 그래서 유량 측정 장치는 성능시험 배관의 요 직관부에 설치하되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거에서 여러분이 펌프의 성능하고 펌프의 성능시험 배관 기준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11번 넘어가죠. 자, 11번은 그림과 같은 옥내 소화전 설비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설치하려고 한다. 이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조건이 이제 1에서 7까지 나와 있고요. 자, 물음 1번은 수원의 채소량을 물어본 거예요. 수원. 자, 소화전이 각 층에 지금 몇 개씩 있어요? 조건 5번에 있죠? 각 층에 3개예요. 그래서 3개, 최대 5개까지 계산하죠. 곱하기 2.6이죠. 그래서 7.8 세제곱이 물음 1번에서 요구한 수원의 양이 되는 거고요. 다음 물음 2번은 펌프의 최소 토출 양을 물어본 거죠. 옥내 소화전은 N 곱하기 130이죠. 그래서 390 리터 퍼 분이 펌프의 최소 토출량이 되죠. 분당. 다음 물음 3번은 펌프의 그 전량정을 물어본 거예요. 자, 전량정 H는 옥내에서 실량정 H1 배관의 마찰 손실 호수의 마찰 손실에다가 17m 더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실량정 H1은 이 후투 밸브에서부터 여기 6층 여기에 있는 소화전까지의 수직 거리예요. 이게 H1이죠. 자, 흡입량정 보면 여기 0.8m 있죠. 플러스 여기 1m 있죠. 그 다음에 여기 3m씩 하나, 둘, 셋, 넷, 5개죠. 여기까지. 그래서 3m씩 5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6개죠. 6개. 5개가 아니고 옥내소화지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6개. 그 다음에 여기 몇 미터 요게? 여기 2m로 되어 있죠? 네, 2m. 자, 그러면 요게 5개가 아니고 3m씩 6개에다가 마지막 6층이 바닥으로부터 2m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H1을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21.8m예요. 배관의 마찰 손실은 조건 3번에 있죠. 실량정의 30%, 21.8이 실량정이죠. 요거의 30%니까 0.8.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6.54m죠. 그 다음에 H3 호수의 마찰 손실 조건 6번에 7m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구한값 다 갖다 적용시키고 마지막 17m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1.8 그다음에 6.54
7m에다가 17m 더하면 전량정은 52.34 미터가 바로 전양정이 되는 거죠. 3번은 좀 쉬운 문제고요. 다음 4번으로 가면 펌프의 전효율을, 이 전효율은 나온 효율 다 곱하면 돼요. 기계 효율, 최적 효율, 그다음에 수력 효율 나왔죠? 다 곱하면 되죠. 그래서 최적 효율 0.95, 그 다음에 기계 효율 0.85, 그다음에 수력 효율 0.8, 전부 곱하고 퍼센트니까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효율 계산하면은 64.60, 요놈이 바로 효율이 되겠죠. 다음 물음 5번 가죠. 자, 물음 5번은 수동력, 축동력, 모터 동력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동력, 축동력, 모터 동력은 유체역학 때 하도 해가지고 아마 다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 수동력은 비중량 Q, RQH를 뭘로 나눠주면 돼요? 그냥 102로만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축동력, 요놈은 RQH를 102로 나눠주고 효율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모터 동력, 요놈은 RQH를 102로 나눠주고 효율로 나눠주고 전달계수 K를 곱해주면 모터 동력이죠. 그대로 여러분 적용만 하면 돼요. 자, 물비중량 1000, Q는 390 리터 퍼 분이니까 0.39 세제곱퍼 60세크가 되는 거죠. 전량정 52.34, 102로만 나눠주면 3.34kW가 수동력. 축동력은 요 3.34kW를 뭘로? 효율로 나눠주면 돼요. 0.6460. 그래서 5.16kW 나오죠. 모터 동력은 수동력을 갖다가 효율로 나눠주고 전달계수 K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0.6460 나눠주고 전달계수 1.2를 곱해주면 6.20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물어본 6번은 첫 번째가 뭐를 물어봤냐? 호수에서의 배관 유속을 물어본 거죠. 호수에서의 물의 유속. 여기 관창이 있는 거죠. 자, 요 호수가 직경이 몇 밀리예요? 40밀리죠. 그 다음에 요 노즐의 요 직경은 13mm예요. 그럼 여기 지금 유량이 130리터 퍼 분이 흐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호수에서의 유속을 물어본 거죠. 요놈은 유량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유량은 지금 130리터 퍼 분이니까 이게 0.13 세제곱 퍼 60세크가 되는 거죠. 이게 유량.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다가 40mm로 하면 0.04m. 요거에 뭐예요? D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것이 1.72m per sec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노즐에서의 유속이에요. 그래서 0.13 세제곱 per sec, 60sec, 즉 호수에서의 유량이나 노즐에서의 유량이나 유량은 같죠. 4분의 파이에다가 노즐의 직경 0.013m의 제곱이죠. 그래서 16.32m per sec가 노즐에서의 유속이죠. 물음 3번은 노즐에서 운동량 때문에 발생하는 반발력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반발력 F는요, 유량은 서로 같죠?
노즐에서의 그 유량이나 호수에서의 그 유량이나 노즐에서의 유량은 같죠. Q에다가 델타 U, 즉 노즐에서의 그 유속을 우리가 U2, 배관 내의 유속을 우리가 U1이라고 했을 때 결국 델타 U라는 것은 노즐에서의 그 유속에서 호수에서 유속을 빼준 게 바로 유속 차이가 되는 거죠. 여기에 밀도, 로를 곱하면 밀도는 지금 물이기 때문에 물의 밀도를 여러분이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 그대로 적용하면 Q는 얼마예요? 0.13 세제곱퍼 60세크가 되겠죠? 이게 Q 값이죠. 그다음에 델타 U는 노즐에서의 그 유속이 16.3이죠. 그 다음에 호수에서의 그 유속이 1.72예요. 이 단위가 미터 퍼 세크죠. 그다음에 물의 밀도가 1000이죠.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여기서 단위를 여러분이 잘 보세요. 요 세크는 서로 없어져요. 또 여기 미터의 3승이죠. 아, 없어지는 게 아니죠. 요게 분모에 있으니까. 요 세제곱미터가 서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에 남는 단위는요. 여기 킬로그램 있죠. 여기 미터 있죠. 밑에는 세크의 제곱이 되죠. 요 단위가 뭐예요, 요게? 요게 바로 뉴턴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31.63이 나와요. 즉, 31.63 뉴턴이 바로 반발력이 되는 거죠. 다음 이 교재에 나온 그 프렌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이 있죠. 요것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이 요것도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프렌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하고 노즐에서 생기는 요 반발력, 운동량에 의한 반발력 같이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 물음 7번은 노즐에서의 그 방사압력이 0.7메가파스칼을 갖다가 초과할 경우에 감압하는 방법 있죠. 개별 펌프 방식, 즉 펌프를 갖다가 두 개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고층용, 하나는 저층용에서 토출 압력을 하나는 작은 걸 쓰고 하나는 높은 걸 쓰라는 거죠. 개별 펌프 방식. 중계 펌프 방식, 이 중간에다가 펌프를 갖다가 하나 더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중계 펌프죠. 고가 수조 방식, 요거는 그 고가 수조를 각각 설치하는 거. 하나는 고층용, 요 놈은 여기까지 담당하고 얘는 요 밑에 거 담당하고. 그래서 고층에 있는 옥내소화전 담당, 다른 하나는 저층에 있는 옥내소화전 담당해서 각각 고가 수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소화전 이 토출축에다가 감압 밸브 설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가압 송수 장치에 압력 조절 밸브 설치 방법. 소화전 밸브의 감압 밸브네요. 5번이 바로 요 펌프의 그 토출축에다가 요 압력 조절 밸브 하나 설치하라는 거죠. 물음 8번은 노즐 선단에서 봉상 방수의 경우 방수압 측정 방법. 그래서 요 방수압 측정 방법은요, 요 그림도 여러분이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 방수압, 노즐에서의 그 방수압 측정 방법을 설명하고 그림도 같이 그리라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 노즐에서의 그 방수량 측정하는 방법은요, 이 노즐 선단에서
피토관의 요 입구를 노즐 내경의 2분의 2t, 2분의 t만큼 떨어진 위치에다가 요 피토관 입구를 수류의 중심선하고 일치시켜서 그때 피토 게이지의 그 압력을 읽어서 Q는 0.653 D의 제곱 루트 P 이 공식에 대입을 하면은 여러분이 방수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측정 방법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요 그림을 연상하면서 암기하세요. 예, 노즐 선단에서 노즐 내경의 2분의 D 떨어진 위치에다 요 피토관의 입구를 수류의 중심선하고 일치시켜서 요 게이지상, 피토 게이지의 요 게이지상 압력 계상, 압력을 읽고 Q는 0.653 D의 제곱 루트 P 공식에 대입을 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죠. 다음 12번 나가죠. 자, 12번은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 9층 백화점에다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한다고 그랬죠. 자, 백화점은 기준 개수가 N이 몇 개예요? 예, 30개죠. 판매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음 1번은 펌프의 최절 압력을 물어봤죠. 그래서 이 펌프의 최절 압력은 전격 토출 압력의 1.4배죠. 그러면 전격 토출 압력의 1.4배 미만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최전 압력은 전격 토출압의 1.4배예요. 자, 그러면 전량정 여러분이 우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펌프의 그 명판에 여기 전격 토출 압력이 나와 있으면 이게 바로 전격 토출압인데, 이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전량정 계산해서 여러분이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량정을 여러분이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전량정은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실량정에다가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에다가 헤드의 방수압 환산 수두 10m를 갖다가 더해주면 되죠. 자, 그럼 실량정은 펌프는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최상층의 헤드까지 수직거리 45m. 즉 실량정 H1은 흡입량정에다가 토출량정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펌프가 있는데 최고위에 있는 요 헤드까지 요 높이가 지금 몇 미터라는 거예요? 45m라는 거죠. 그다음 여기 진공계가 있는데 요 진공계의 그 눈금이 350이라고 그랬어요. 미리미리 HG죠. 요 놈이 뭐예요? 요게 흡입량정이에요. 요 놈이 토출량정이죠. 자, 그럼 350mm HG를 수두로 환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350mm HG를 수두로 환산하면 일기압이 760mm HG, 이놈이 10.332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리미리 HG는 서로 없어지죠. 그래서 미터로 환산을 하면 4.76이 되는 거예요. 흡입량정이. 토출량정이 45m. 그럼 49.76m가 실량정이 되는 거죠. 배관의 마찰 손실은 자연 낙차의 20%. 이게 뭐예요? 토출량정이 요게 자연 낙차예요. 여기까지가 아닌 펌프 중심선에서 방수구까지 수직거리, 요게 자연 낙차죠. 그래서 자연 낙차 45m의 H2는 자연 낙차의 몇 프로예요? 20%, 0.2.
그러면 9m가 되겠네요. 그럼 전량정 여러분이 계산하면 49.76 실량정, 그 다음에 배관의 마찰 손실 9m, 헤드의 방수압 환산수도 10m, 그래서 계산하면 68.76m가 전량정이죠. 이게 전양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최저압력을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압력이라는 것은 비중량에다가 수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물이기 때문에 물의 비중량에다가 수도 곱하면 돼요. 자, 물어본 값이 뭐예요, 지금? 킬로파스칼이죠. 자, 킬로파스칼이라는 것은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과 같은 단위죠. 그럼 여기 물의 비중량도 킬로 뉴턴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물의 그 비중량은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전량정이 지금 몇 미터예요? 68.76m. 이게 수두죠. 요거 계산을 하면은 673.85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요게 바로 킬로 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럼 최저압력은 요게 바로 전격 토출압이니까 요거에 1.4배 하면 943.39 킬로 파스칼이 요 놈이 바로 최저압력이 되는 거죠. 그럼 릴리프 밸브의 작동 압력은 요거보다 작게 해야 되는 거죠. 미만이죠. 다음 물음 2번은 펌프의 축동력 계산하는 거예요. 축동력. 자, 펌프의 그 토출량은 기준 개수 30개죠. 백화점이니까. 헤드 한 개당 분당 80리터. 그래서 곱하면 분당 2400리터. 이걸 세제곱 퍼 세크로 하면 2.4 세제곱 나누기 60 세크가 되죠. 요거 계산하면 0.04 세제곱 퍼 세크가 바로 펌프의 토출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축동력은 비중량, 물의 비중량 1000이죠. 그 다음에 펌프의 그 토출량 0.04 세제곱 퍼 세크. 그다음에 전량정 68.76이죠. 100으로 나눠줘. 요거 펌프의 효율 68%니까 0.68. 모터 동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K값은 적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39.65kW가 바로 그 펌프의 축동력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